부모님이 나를 버렸어. SJ그룹 후계자에서 하루아침에 하반신 불구가 된 서연. 부모는 그녀를 산골 한의사에게 떠넘기며 평생 살라고 명령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자살을 시도하던 그녀 앞에 나타난 건 차가운 눈빛의 은둔 한의사였죠. 그가 내민 약초와 잔혹한 조건. 과연 서연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비극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은 SJ그룹 후계자 윤서연 씨의 불의의 교통사고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앵커의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웁니다. 서연은 하얀 시트에 덮인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무감각한 다리였습니다. 서연아. 병실 문이 열리며 윤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새어머니 미숙이 검은 선글라스를 낀 채 따라왔습니다. 미숙은 고급 향수 냄새를 풍기며 서연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상체를 일으키려 하자 윤 회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히 무리하지 마라.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다. 하반신이 완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씀이시죠? 서연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숙이 서연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서연이 정말 안 됐어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만해요, 어머니. 가짜 눈물 그만 흘리세요. 서연이 미숙을 쳐다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미숙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윤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좋은 곳을 알아봤다. 강원도 산골에 실력 좋은 한의사가 있어서. 한의사요? 그냥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하세요. 뭔 소리냐? 내 치료를 위해서. 치료가 아니라 격리죠. 불구가 된 딸이 그룹의 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숙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걱정을 해서. 걱정이라고요? 주가 걱정 아니면요? 서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윤 회장이 서연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말 없다. 어쨌든 내일 그곳으로 떠난다. 싫다고 하면요? 내게 선택권은 없다. 윤 회장이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이게 마지막이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은 승용차가 강원도 산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뒷좌석에서 휠체어와 함께 흔들렸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며 흘러내렸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운전기사가 차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서연의 눈앞에 낡은 한옥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문패에는 천수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가 서연을 휠체어에 태우고 짐을 옮기는 동안 한옥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습니다. 검은 머리는 뒤로 넘겨 묶었고 수염이 약간 자라 있었습니다. 흰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거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우 선생님이십니까? 윤 회장이 우산을 받쳐들고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강우는 대답 대신 서연을 훑어봤습니다. 서연이 그의 시선을 받으며 턱을 치켜 올렸습니다. 윤서연입니다. 알고 있다. 강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거칠었습니다. 윤 회장이 주머니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약속한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 회장이 또 다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강우가 서류를 받아들고 눈으로 훑었습니다. 혼인서약서, 결혼 후 평생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다. 강우가 서류 내용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딸을 부탁합니다. 윤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 아버지를 쳐다보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이게 마지막인가요? 다시는 만나지 않는 거예요? 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돌렸을 뿐이었습니다. 강우가 펜을 꺼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사인이 끝나자 윤 회장이 재빨리 서류를 챙겨 들었습니다. 들어가라. 강우가 서연의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빗속으로 사라져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한옥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마루에는 각종 약초가 말려 있었고 코를 찌르는 쓴 냄새가 났습니다. 천장에는 시커먼 약초 덩어리들이 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내 방이다. 강우가 작은 방 문을 열어줬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침대와 작은 책상뿐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깊은 산이 보였습니다.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다. 식사는 하루 2번, 아침 6시, 저녁 6시. 강우가 돌아서려 하자 서연이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나요? 죽을 때까지. 강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서연이 웃었습니다. 재미있네요. 그럼 치료는 언제 시작하나요? 치료는 내가 원할 때만 한다. 강우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다. 강우가 문을 닫으려다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내가 왕이다. 명심해라. 밤이 깊어졌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산골 특유의 스산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올빼미 우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점심때 깨진 유리잔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각을 집어들고 손목에 갖다 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서연이 중얼거리며 유리 조각을 피부에 대려는 순간입니다. 쾅!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강우가 들어서며 서연의 손을 움켜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냐? 놓으세요. 서연이 저항했지만 강우의 힘이 더 셌습니다. 강우가 유리 조각을 빼앗아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죽고 싶으면 나중에 죽어라. 지금은 안 된다. 강우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시커멓고 말린 풀뿌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강한 약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뭐예요? 칠정초다. 강우가 약초를 서연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죽은 신경을 살리는 유일한 약이다. 이 산에서만 자라는 특별한 풀이지. 서연이 강우를 쳐다봤습니다. 정말로 제 다리를 낫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면 주겠다. 강우의 눈빛이 서늘했습니다. 내 말을 들으면요? 그렇다. 내가 내게 복종할 때만.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복종이라니. 우스운 소리 하지 마세요. 전 그런 굴욕은 안 받아요. 강우가 말없이 서연의 다리를 만졌습니다. 서연이 깜짝 놀라며 몸을 빼려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강우가 주머니에서 긴 침을 꺼냈습니다. 서연의 허벅지 특정 부위를 손으로 찼더니 침을 깊숙이 꽂았습니다. 아!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몇 개월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타는 듯한 통증이 다리를 휩쌌습니다. 느껴지지? 강우가 침을 천천히 빼며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서연이 다리를 만지며 놀라워했습니다. 내일부터 산 위 약초밭에 올라가서 일한다. 강우가 침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휠체어로요?
그렇다. 매일 새벽 5시에 나가서 이 칠정초를 캐온다. 서연이 강우를 노려봤습니다. 미쳤군요. 이 산골에서 휠체어를 끌고 산에 올라가라고요? 미쳤든 안 미쳤든 상관없다. 강우가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하기 싫으면 평생 그 침대에 누워서 썩어라.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연은 아직도 욱신거리는 다리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감각이 있었습니다. 희망일까 아니면 새로운 지옥의 시작일까? 다음 날 새벽 5시 서연은 휠체어를 타고 집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강우가 나타나 말없이 산길을 가리켰습니다. 저기까지 혼자 가라는 거예요? 그렇다. 칠정초는 산 중턱 약초밭에 있다. 서연이 휠체어 바퀴를 굴렸습니다. 진흙탕 길이 바퀴를 빨아들였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서연은 이를 악물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창문 너머로 서연을 훔쳐봤습니다.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서울서 온 재벌집 딸이래. 그런데 왜 여기서? 금순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한의원에서 밤새 비명소리 들렸어. 뭔가 심상치 않다니까. 서연은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어서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손바닥이 터지고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으악! 서연이 소리를 지르며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진흙이 온몸에 튀었고 머리카락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2시간 만에 산 중턱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약초밭이 있었고 이슬이 맺힌 칠정초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칠정초를 한 움큼 뜯었습니다. 그 순간 기진맥진해진 몸이 휠체어에서 미끄러져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서연이 신음을 내며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강우가 나타나 쓰러진 서연을 안아들었습니다. 서연이 희미한 의식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미친놈. 강우가 서연을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습니다. 서연의 다리에 지니긴 칠정초를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그때 서연의 다리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강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시작되었군. 강우가 창밖비를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서연의 비명소리가 산골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된 지옥 같은 하루가 또 시작된 것입니다. 으악! 서연이 휠체어 바퀴를 돌리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손가락 사이가 찢어져 피가 흘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흙이 얼굴에 튀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강우는 한의원 처마 아래에서 팔짱을 끼고 서연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열흘째구나. 강우가 혼잣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약초밭에서 칠정초를 캐고 내려왔을 때쯤 강우가 약탕을 끓여놓고 기다렸습니다. 시커먼 물이 팔팔 끓고 있었고 코를 찌르는 쓴 냄새가 났습니다. 마셔라. 강우가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이 약탕을 받아들고 코를 찡그렸습니다. 이게 정말 약이에요? 독약 아니고요? 마시기 싫으면 말하라. 강우가 사발을 빼앗으려 하자 서연이 재빨리 들이켰습니다. 쓴맛에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훌륭하군. 강우가 빈 사발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한의원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찬 모습이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누나. 태호가 서연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태호야. 서연이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누나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태호가 서연의 모습을 보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흙투성이었습니다.
손에는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햇볕에 타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으면 이거에 서명해. 태호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뭔데? 상속권 포기 각서야. 이거 서명하면 서울로 데려가 줄게. 서연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SJ그룹의 모든 지분과 상속권을 영구히 포기한다고? 그래. 어차피 누나는 이미 끝난 거잖아. 다리도 못 쓰는데 뭘 더 바라는 거야. 태호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이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펜을 태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미쳤어? 태호가 펜을 맞으며 소리쳤습니다. 미친 건 너야. 내가 왜 내게 무릎 꿇어야 하는데? 서연이 휠체어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태호가 화가 나서 서연의 휠체어를 발로 찼습니다. 휠체어가 뒤로 밀려나며 서연이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그때 강우가 나타났습니다. 태호의 손목을 비틀어 잡으며 무릎 꿇게 했습니다. 아, 나. 태호가 아파하며 소리쳤습니다. 내 환자에게 손 떼는 놈은 누구든 처리한다. 강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 강우가 태호의 손목을 더 세게 비틀었습니다. 태호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라. 강우가 태호를 밖으로 던져냈습니다. 태호가 엉덩방아를 찌우며 일어났습니다. 기억해둬. 너희 둘 다. 태호가 주머니에서 돈뭉치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거나 주워 먹어라. 태호가 차에 올라타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바닥에 흩어진 돈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하나하나 집어 찢어버렸습니다. 왜 나를 도와줬어요? 서연이 강우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도운 게 아니다. 실험체가 망가지면 곤란하니까. 강우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웃었습니다. 실험체라. 정말 매정하시네요. 사실이니까. 강우가 돌아서려다 말했습니다. 오후에 계곡으로 가자. 계곡요? 물 치료를 해야 한다. 오후 2시 강우가 서연의 휠체어를 밀고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소리가 산골 전체에 울렸습니다. 들어가라. 강우가 계곡물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물이 얼음장같이 차가운데요. 그래야 신경이 깨어난다. 강우가 서연을 휠체어에서 들어올려 물속에 세웠습니다. 서연이 강우의 어깨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아, 차가운 물이 다리를 감쌌습니다. 서연의 다리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파요. 아픈 게 정상이다. 참아라. 강우가 서연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물에 서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다리에서 느끼는 감각이 강해졌습니다. 제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강우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강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강우의 눈빛에서 따뜻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절대 포기 안 할게요. 서연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됐다. 그때 금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강 선생님, 금순 할머니가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강우가 서연을 물 밖으로 나오게 한 뒤 물었습니다. 저 선생님 정체를 아시나요? 금순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강 선생님이 예전에 닥터 X라고 불리던 그 유명한 외과 의사 맞죠? 서연이 깜짝 놀라며 강우를 쳐다봤습니다. 닥터 X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손꼽히는 신경외과 의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지요. 금순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재벌집 부인 수술을 실패해서 의료진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만하세요. 강우가 서연을 휠체어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그 재벌집 부인이 혹시... 금순 할머니가 서연을 힐끗 보며 말하려 했습니다. 돌아갑시다. 강우가 서연의 휠체어를 밀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돌아가는 길 내내 서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강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의원에 도착해서야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어머니였나요? 뭘 말하는 거냐? 선생님이 수술했다던 재벌집 부인. 제 어머니였죠? 강우가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상관없는 일이다. 상관없어요? 제 어머니 수술을 선생님이 했다고요.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우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가 구하지 못했다. 그게 사실이다. 왜요? 왜 구하지 못하셨어요? 강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방해가 있었다. 강우가 짧게 말했습니다. 방해요? 수술실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 들어왔다. 그래서... 강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서연이 무언가를 눈치챘습니다. 혹시 그게... 이제 그만하자. 강우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제 새어머니였죠? 서연의 말에 강우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미숙이 방해했던 거죠? 강우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숨어 계신 거고요. 너를 살리는 게 내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약속이다. 강우가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단단한 눈빛으로 강우를 쳐다봤습니다. 네, 절대 포기 안 할게요. 좋다. 강우가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다리에 또다시 침을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이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버텼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서연이 혼자 방에 앉아 있을 때 창밖으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담장을 넘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이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한의원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급히 강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서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이상한 사람들이... 그때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왔습니다. 박 비서는 어디 있나?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누구를 찾는 거냐? 강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상관 말고 비켜. 남자가 강우를 밀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강우가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가 보냈냐? 강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서연이 칠정초를 캐러 산에 올라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한의원 문이 거칠게 열리며 피투성이가 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박 비서님, 서연이 남자를 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박 비서는 서연 어머니의 오랜 측근이었습니다. 아가씨, 박 비서가 서연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모습으로? 서연이 휠체어를 굴려 박 비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이걸 받으세요. 박 비서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부인의 사고, 그리고 아가씨 사고에 진실이 들어있어요. 박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USB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그때 강우가 나타났습니다. 다친 곳이 어디냐? 강우가 박 비서를 살펴 물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고 머리도. 박 비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현관문이 쾅 하고 부서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박철민을 넘겨라. 앞장선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누구를 찾는 거냐? 강우가 박 비서를 뒤로 감추며 말했습니다. 상관 말고 비켜. 우리는 한미숙 이사장 명령으로 왔다. 남자가 강우를 밀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강우가 주머니에서 메스를 꺼내 남자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들어와 봐라. 강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런 미친놈이. 다른 남자가 뒤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강우의 등을 내려쳤습니다. 으악! 강우가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등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선생님!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강우가 피를 흘리면서도 일어나 박 비서를 감쌌습니다. 서연, 방으로 가. 강우가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이 몰려들어 강우를 둘러쌌습니다. 강우는 메스와 긴 침으로 그들의 급소를 찔러가며 버텼습니다. 서연이 휠체어를 굴려 박 비서를 방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아가씨, USB는 반드시 지키세요.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박 비서가 말하려던 순간 방문이 부서지며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찾았다. 남자가 박 비서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서연이 남자의 다리를 휠체어로 받았습니다. 으악! 남자가 넘어지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USB를 치마 속에 숨겼습니다. 강우가 피투성이가 된 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등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박 비서는 내가 데려간다. 강우가 박 비서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선생님이 더 다쳐요. 서연이 강우를 말렸습니다. 강우가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절망이 스며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널 지키지 못해서. 뭔 소리예요? 그때 서연이 강우의 등에 새겨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작은 문장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 문장을 가리켰습니다. 별거 아니다. 강우가 옷으로 가리려 했지만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만든 장학재단 마크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어머니 장학재단 수혜자였던 거예요? 강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그렇다. 강우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를 구하지 못한 게 내 어머니가 날 의대에 보내줬다. 그런데 난 그분을 구하지 못했다. 강우의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숨어 계신 거구나. 서연이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미숙이 수술실에 들어와서 방해했죠? 그래도 변명이 될 순 없다. 강우가 자신을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USB를 꺼냈습니다. 이제 복수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뭐? 미숙이 어머니를 죽이고 저까지 죽이려 했다는 증거가 여기 있어요. 서연이 USB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덤프트럭이 한의원을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피해. 강우가 소리치며 서연을 안아들었습니다. 쾅! 트럭이 한의원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벽돌과 기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우가 서연을 품에 안은 채 바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트럭이 방향을 바꿔 다시 그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위험해. 강우가 서연을 밀어내고 자신이 트럭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쿵! 강우가 트럭의 정면으로 부딪혀 벼랑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서연이 절규하며 벼랑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진흙바닥에 강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깨어나세요.
서연이 울부짖으며 강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다리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 마비된 신경을 깨웠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벼랑 위에서 내려다보는 트럭 운전사를 노려봤습니다. 운전사가 차에서 내려 서연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아직 안 죽었나? 운전사가 다가오는 순간 서연이 바닥에 떨어진 나무 기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개새끼! 서연이 있는 힘을 다해 기둥을 운전사의 머리에 내리쳤습니다. 쿵! 운전사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서연이 비틀거리며 강우에게로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선생님, 죽으면 안 돼요. 서연이 강우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반드시 복수해 드릴게요. 어머니와 선생님을 위해서. 강우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서연아. 네, 여기 있어요. 이걸 가져가. 강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칠정초 씨앗이 들어있었습니다. 재활을 멈추지 마라. 강우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서연이 강우를 흔들었지만 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몰려왔던 것입니다. 금순 할머니가 뛰어와 강우의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구급대원들이 강우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서연이 구급차가 떠나는 것을 지팡이도 없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절대 다시 휠체어에 앉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빗물과 피가 섞인 마당에서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상처받은 여자가 아닌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된 복수기의 그것이었습니다. 미숙, 이제 내 차례야. 서연이 혼잣말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챕터 4절망 속에서 만난 천군만마. 강우는 척추 손상과 오른팔 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다시 수술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매일 병원을 찾아가 혼수 상태인 강우를 지켜봤습니다. 선생님, 깨어나세요. 서연이 강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홀로 천수당에서 강우가 남긴 약초들을 다려 마셨습니다. 매일 산에 올라가 칠정초를 캐는 일도 계속했습니다. 아가씨, 어느 날 아침 낡은 승복을 입은 늙은 스님이 천수당을 찾아왔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이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무의라고 합니다. 강우의 스승이지요. 무의 대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강우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무의 대사가 서연을 살펴봤습니다. 아, 그 아이가 치료하던 환자구나. 네. 그런데 선생님이 의식을 잃으셔서 걱정 말아요. 강우는 죽지 않습니다. 무의 대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대신 아가씨가 더 강해져야 합니다. 무의 대사가 서연의 다리를 살펴봤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군요. 네. 아직도 많이 아파요. 강우가 시작한 치료를 제가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무의 대사가 낡은 가방에서 침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더 아플 겁니다. 견딜 수 있겠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뭐든 견딜 수 있어요. 무의 대사가 서연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강우보다 더 굵은 침을 꺼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침이 서연의 다리에 꽂혔습니다. 으악! 서연의 비명이 천수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참으세요. 조금만 더. 무의 대사가 침을 더 깊이 찔러 넣었습니다.
서연이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정신이 나갈 것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치료가 끝났습니다. 서연은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일어나 보세요. 무의 대사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놀라며 몇 걸음 걸어봤습니다. 비틀거리긴 했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대단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무의 대사가 서연에게 두꺼운 책을 건넸습니다. 이건 강우의 치료 일지입니다. 아가씨에 대한 기록이 모두 적혀 있어요. 서연이 책을 받아들고 펼쳤습니다. 윤서연, 29세 여성, 하반신 마비, 첫날 자살 시도, 의지 약함, 3일째 산에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음, 의지력 강함, 일주일째 칠정초에 반응 보임, 희망적, 2주째 다리 근육의 경련, 신경 회복 중. 서연이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를 구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죄다. 서연을 다시 걷게 하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약속이다. 서연이 포기하지 않는 한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위해 이렇게. 강우는 진심으로 아가씨를 치료했습니다. 무의 대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아가씨 차례입니다. 제 차례요? 강우를 구할 차례 말입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윤서연 양이십니까?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세요? 제이라고 합니다. 아가씨가 예전에 후원해주신 해커입니다. 제이. 서연이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상황을 들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말요? 네. 미숙의 비자금 계좌를 추적해봤는데 엄청난 게 나왔어요. 제이의 목소리가 흥미진진했습니다. 뭐가 나왔는데요? 직접 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와줄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아가씨를 위해서라면. 다음 날 제이가 천수당에 도착했습니다. 안경을 낀 마른 청년이었습니다. 노트북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제이가 서연을 보며 놀랐습니다. 걸을 수 있게 되셨네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이가 노트북을 켜며 말했습니다. 미숙의 해외 계좌를 해킹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계좌 정보가 떴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숙이 SJ그룹에서 빼돌린 돈들이에요. 무려 500억 원이 넘어요. 서연이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제이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미숙이 주주총회에서 아가씨를 법적 사망자로 처리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뭐라고요? 가짜 사망 신고서까지 만들어놨어요.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언제 주주총회가 열리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3일 남았네요. 서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무의 대사가 말했습니다. 복수를 하려면 몸부터 완전히 회복시켜야 합니다. 어떻게요? 마지막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해요. 무의 대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위험해도 상관없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하세요. 무의 대사가 더 굵은 침들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정말 아플 겁니다. 서연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무의 대사가 서연의 다리에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서연의 비명이 산골 전체에 울렸습니다. 제이가 깜짝 놀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보세요. 무의 대사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완전히 힘이 들어갔습니다. 뛰어보세요.
서연이 방 안에서 뛰어봤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뛸 수 있었습니다. 완벽해요. 서연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복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무의 대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우 선생님이 깨어나셨습니다. 서연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엔 차를 타지 않고 뛰어서 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강우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른팔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서연이 달려가 강우를 안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걷고 있구나. 강우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 무의 대사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스승님이 오셨었나? 네. 그리고 이제 복수할 거예요. 서연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수? 미숙을 처단할 거예요. 어머니와 선생님을 위해서. 강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위험하다. 위험해도 해야 해요. 서연이 강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걸게 해주셨으니 이제 제가 선생님의 칼이 되어드릴게요. 강우가 서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좋다. 함께하자. 강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래. 우리 함께 끝까지 가보자. 서연과 강우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챕터 5 여왕의 귀환과 단죄의 시작. 주주총회 당일 오전 SJ그룹 본사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숙은 검은 정장을 입고 눈물을 훔치며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연의 가짜 사망신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은 매우 슬픈 소식을 전해드려야 합니다.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딸 서연이가 지난주 산에서 사고로. 미숙이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연기였지만 주주들은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회장직을 맡아 그룹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서연 양이 돌아가신 건가요? 확실한 거예요? 미숙이 사망신고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공식 사망신고서가 있습니다. 산사태에 휘말려서. 그때 회의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딸각딸각. 특수 제작된 구두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서연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뒤로 넘긴 서연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강인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여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뭐야? 서연 양이야. 살아있잖아. 주주들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서 사망신고서가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서연이 미숙을 쳐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죽었다면서요? 서연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미숙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연아, 너 어떻게 살아있냐고요? 서연이 바닥에 떨어진 사망신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걸로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하셨네요. 서연이 사망신고서를 미숙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짝! 으악! 미숙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서연이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제가 윤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이가 회의실 뒤편에서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미숙이 최 박사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서연을 죽여. 확실하게. 영상 속 미숙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뭐야 이게. 한미숙이 서연 양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주주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조작이라고요? 서연이 USB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제이가 또 다른 영상을 띄웠습니다. 미숙이 서연의 차량에 해킹 장치를 설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뭐로 설명하실 건가요? 서연이 미숙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숙이 떨리며 일어섰습니다. 그건.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화면에 미숙의 해외 계좌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500억 원을 빼돌렸네요. 횡령죄도 추가되는군요. 주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나쁜 년이 서연 양을 죽이려고 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한미숙 씨, 살인 미수와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안 돼. 이건 조작이라고. 미숙이 발악했습니다. 전현이 다 꾸민 거야. 전현이. 미숙이 서연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미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끝이에요. 서연이 미숙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제 어머니와 저에게 한 짓들, 이제 다 갚을 시간이에요. 미숙이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너 이런 년, 내가 키워준 은혜를 이렇게 갚냐? 키워준 은혜라고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한 게 은혜인가요? 경찰이 미숙을 끌고 나갔습니다. 나라고. 서연아, 이런 일 해놓고 잘 될 줄 알아. 미숙의 외침이 멀어져 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주주들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양,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 주주가 물었습니다. 저는 SJ그룹의 정당한 상속자입니다. 서연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미숙의 모든 잘못을 바로잡겠습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윤서연 신임 회장님, 찬성합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서연이 정식으로 SJ그룹 회장이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은 혼자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강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오른팔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축하한다. 강우가 서연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서연이 일어나 강우를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아니다. 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시작이라니요? 미숙의 잔당들이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강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가 더 있어요? 내 아버지가 찾아올 거다.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요? 그래. 딸이 회장이 된 걸 모를 리 없어. 과연 다음 날 윤 회장이 회장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아. 윤 회장이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서연이 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이 없었습니다. 용서요? 아버지가 잘못했다. 내가 불구가 되었을 때 버린 게 잘못이었어.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딸이 아니라 가문의 마지막 자부심이었어요. 서연아, 이제 나가세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윤 회장이 떨리며 일어났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언젠가는 없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 회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강우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네. 이제 정말 자유예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팔은 어때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강우가 오른팔을 움직여 봤습니다.
다시 수술할 수 있을까요? 내 도움이 있다면. 강우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산골로 돌아갈까요? 그러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행복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챕터 유근모의 변종, 전염병의 습격. 서연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칠정초 연구센터 건립 한 달 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씩 이상한 증상을 보이며 쓰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으악! 눈이 안 보여. 마을 이장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금순 할머니도 휘청거리며 넘어졌습니다.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서연이 급히 마을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가씨,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박 비서가 서연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는 연락했어요? 연락했는데 의사들도 모르겠다고 해요. 서연이 쓰러진 마을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모두 같은 증상이었습니다. 시력 상실과 하반신 마비. 이상해요. 왜 갑자기?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SJ그룹 연구센터에서 변종 바이러스 유출 의혹. 윤서연 회장의 무리한 약초 실험이 원인. 서연이 뉴스를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박 비서가 서연의 어깨 너머로 뉴스를 봤습니다. 누가 이런 거짓말을. 그때 군용 트럭들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군인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모든 주민은 대피하시오. 확성기에서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지역을 봉쇄합니다. 서연이 군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SJ그룹 회장 윤서연입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명령에 따라 이 지역을 완전 봉쇄해야 합니다. 무슨 명령이에요? 변종 바이러스 확산 방지 명령입니다. 군인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붕괴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라니. 우리는 약초 연구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 건 저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마을 전체에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아무도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강우가 급히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오른팔을 완전히 쓸 수는 없었지만 서연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봉쇄 구역이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군인이 강우를 막았습니다. 내가 의사다. 환자들을 봐야 한다. 명령입니다. 아무도 들여보낼 수 없어요. 강우가 방호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일반적인 질병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강우가 밤을 기다려 몰래 마을로 잠입했습니다. 펜스 밑으로 기어 들어간 것입니다. 마을에 도착한 강우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의 모든 주민이 시력을 잃고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강우. 서연이 강우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어? 위험해. 너 혼자 둘 순 없지. 강우가 서연을 안았습니다. 환자들 상태가 어때?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아이들까지 감염되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우가 환자들을 살펴봤습니다. 증상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건 자연 발생한 질병이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만든 바이러스야. 패턴이 너무 규칙적이요. 그때 제이가 나타났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이가 노트북을 켜며 말했습니다. 최 박사의 통신 기록을 해킹했는데 엄청난 게 나왔어요. 화면에 최 박사와 미숙의 대화 내용이 떴습니다. 실험용 바이러스 준비 완료. 서연을 완전히 매장시켜라. 연구센터 폐쇄까지 몰고 가자. 저 개들이.
서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최 박사가 고의로 바이러스를 뿌린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실제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강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치료제가 있나요? 칠정초 성분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우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연구센터 쪽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연구센터가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최 박사가 증거를 없애려는 거야. 강우가 연구센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야 해요. 연구 자료를 구해야 해요. 서연이 달려가려 했습니다. 너무 위험해. 위험해도 가야 해요. 마을 사람들을 구하려면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함께 가자. 팔이 아직 안 나았잖아요. 한 팔로도 충분해. 두 사람이 불타는 연구센터로 달려갔습니다. 건물 안은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최 박사가 서류들을 태우며 도망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 박사,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최 박사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윤서연, 왜 이런 짓을 했어요? 미숙 이사장 명령이었어. 최 박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바이러스 해독제는 어디 있어요? 없어. 애초에 만들지도 않았어. 최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미친놈. 강우가 최 박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연기 때문에 시야가 흐려 넘어졌습니다. 강우. 서연이 강우를 부축했습니다. 그때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해. 강우가 서연을 끌어안고 한쪽으로 피했습니다. 최 박사는 도망쳤지만 연구 자료는 모두 타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서연이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칠정초로 직접 실험해 볼 수밖에. 강우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해. 위험해도 해야죠. 서연이 결심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항체를 만들어 보겠어요. 안 돼. 죽을 수도 있어.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서연이 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걷게 해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모든 사람을 걷게 해드릴게요. 강우가 서연을 꽉 안았습니다.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두 사람이 불타는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서연과 강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챕터 7 혈청의 기적과 최종 단죄. 서연이 자신의 몸에 바이러스를 주사한 지 12시간이 지났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강우가 밤새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서연이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강우가 서연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열이 많이 내렸습니다. 몸이 어때?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서연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는 어때? 서연이 다리를 움직여 봤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멀쩡해요. 눈도 잘 보이고. 기적이야. 강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봐야겠어. 강우가 간이 검사 도구를 꺼냈습니다. 서연의 혈액을 채취해 분석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강우가 결과를 보며 놀랐습니다. 왜요? 내 혈액에서 완벽한 항체가 만들어졌어. 바이러스를 완전히 죽이는 항체야. 정말요? 서연이 기뻐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 내 혈청으로 치료제를 만들 수 있어. 그때 무의 대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나? 대사님, 서연이가 항체를 만들어냈어요. 강우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렇게 될 줄 알았지. 무의대사 미소 지었습니다. 칠정초와 서연의 특별한 체질이 만나 기적을 만들어낸 거야. 지금 당장 치료제를 만들어야 해요. 서연이 급히 말했습니다. 무의대사가 가져온 약초들과 서연의 혈청을 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우도 한 손으로 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3시간 후 치료제가 완성되었습니다. 먼저 가장 위험한 환자부터 서연이 치료제를 들고 마을로 갔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가장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의식도 거의 잃은 채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서연이 치료제를 금순 할머니 입에 넣어줬습니다. 30분 후 금순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보인다. 금순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다리도 움직여요. 정말로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서연이 금순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차례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48시간 안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이야. 마을 이장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서연 아가씨가 우리를 살려줬어. 마을 사람들이 서연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끝나갈 무렵 제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왜 그래? 최 박사를 붙잡았어요. 제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경찰이 도주하던 최 박사를 체포했는데 자백을 했어요. 화면에 최 박사의 조서가 떴습니다. 미숙이 감옥에서 지시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요? 서연이 놀랐습니다. 네. 미숙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밖의 부하들에게 계속 명령을 내렸대요. 그 개같은. 서연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제이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미숙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국가 테러 혐의로요. 정말요? 네. 이번 바이러스 살포 사건으로 완전히 끝장났어요.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군요. 그때 강우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좋은 소식이 있어. 뭐예요? 내 혈청 치료제 특허를 전 세계에 무상 공개하기로 했다고? 네. 돈보다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서연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표창을 주기로 했대. 표창이요? 인류공헌상이야. 내가 만든 치료제로 전 세계 난치병 환자들을 구할 수 있게 됐거든. 서연이 감격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강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SJ그룹 이사진들이 사과 성명을 발표했어. 사과요? 내 해임안을 낸 것에 대해서 말이야. 그리고 전원 사퇴했어. 이제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룹을 운영할 수 있겠네요. 서연이 기뻐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강우의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른팔 기능이 90% 이상 회복되었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강우가 놀라며 오른손을 움직여 봤습니다. 거의 예전과 다름없었습니다. 수술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마워. 강우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선생님이 저를 먼저 구해주셨잖아요. 두 사람이 병원을 나와 천수당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강우 선생님, 팔이 나았다면서요? 서연 아가씨, 연구센터는 언제 다시 짓나요? 사람들이 몰려와 질문했습니다. 곧 더 크게 지을 거예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말이에요. 며칠 후 윤 회장이 천수당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왔습니다. 서연아,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아버지. 서연이 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된 걸 보니 아버지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겠다.
윤 회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왔다. 윤 회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뭐예요? 내 개인 재산 전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서류다. 서연이 놀랐습니다. 왜요? 속죄하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서연이 아버지를 도와 일으켰습니다. 이제 됐어요. 그만 일어나세요. 정말 용서해 주겠니?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 말해라. 앞으로는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돈이나 권력 말고 진짜 아버지로요. 윤 회장이 서연을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서연과 강우는 처음 만났던 약초밭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많이 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네요. 서연이 강우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시작이요? 우리 둘의 진짜 시작 말이야. 강우가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제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연구센터가 완공되면 결혼하자. 강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래. 너와 함께 평생 살고 싶어. 서연이 강우에게 키스했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챕터 8숲의 여왕과 영원한 약속. 1년 후 가을, 천수당 마당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서연과 강우의 결혼 1주년 기념일이자 칠정초 연구센터 개소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연 아가씨, 마을 아이들이 달려와 서연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약초 씨앗 심으러 가요. 네, 가자. 서연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하이힐 대신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여기에 심으면 돼요? 꼬마 민수가 씨앗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래, 여기가 좋겠다. 서연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함께 씨앗을 심었습니다. 아가씨는 정말 대단해요. 왜? 다리가 안 좋았는데 이제 뛰어다니잖아요. 민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너도 열심히 하면 뭐든 할 수 있어. 서연이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강우가 새로 완공된 연구센터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의료진들이 견학을 왔습니다. 이 칠정초 성분으로 척수 손상 환자 80%가 회복되었다고요? 독일에서 온 교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우가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윤서연 회장의 혈청과 칠정초를 결합한 치료법입니다. 놀랍군요. 이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두 무료입니다. 강우의 말에 외국 의사들이 감탄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환자든 차별 없이 치료해드립니다. 그때 제이가 나타났습니다. 강우 선생님, 제이 어떻게 됐어? 원격 진료 시스템 완성됐어요. 제이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아프리카나 남미오지에서도 실시간으로 진료받을 수 있어요. 훌륭하네. 강우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만든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건배. 금순 할머니가 막걸리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서연이와 강우를 위해서 건배. 모든 사람들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서연이 마을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죽어가던 사람들이 이제 모두 건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서연이 강우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해낸 거야. 강우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해가 지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서연과 강우는 조용히 산책을 나섰습니다.
처음 만났던 약초밭까지 걸어갔습니다. 1년 전 생각나? 강우가 약초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선생님이 처음 칠정초를 보여줬던 날. 그때 내가 얼마나 화냈는지 기억나. 당연히 화났죠. 갑자기 복종하라고 하시니까.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부끄러워. 부끄러울 거 없어. 그때의 그 도끼가 널 여기까지 오게 한 거니까. 강우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말린 칠정초였습니다. 이거 기억나? 네, 신혼밤에 보여주신 그 약초. 강우가 약초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서 반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결혼 반지야. 강우가 서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준비해둔 거였어. 정말요? 그래.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면 프로포즈 하려고. 서연이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소박한 은반지였습니다. 이게 다이아몬드보다 1000배는 더 값진 것 같아요. 서연이 강우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약초 냄새가 나거든요. 이상한 취향이군. 네, 이상한 취향이에요. 두 사람이 웃으며 약초밭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미숙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서연이 문득 물었습니다. 관심 없어. 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행복에만 집중하자. 그때 서연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 비서로부터였습니다. 아가씨, 책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어요. 우와. 서연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뭐가? 우리 이야기를 쓴 책이 베스트셀러래요. 정말? 네. 말린 약초와 첫날 밤이라는 제목으로요. 강우가 웃었습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에 감동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좋네. 서연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듯 많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도 보고 계실까요? 당연히 보고 계실 거야. 강우가 서연을 안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계실 거야. 그럼 좋겠어요. 서연이 강우의 품에서 편안해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낳을까요? 갑자기? 네. 이 아름다운 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강우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정말요? 그래. 우리 아이가 이 산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행복하네. 저도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옥에 갇힌 미숙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산골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서연과 강우의 행복한 웃음소리만이 밤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네요. 서연이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장애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과 탐욕에 있다. 완벽한 문장이야. 강우가 서연의 어깨 너머로 일기를 봤습니다. 이제 일기 쓰는 것도 그만둘까요? 왜? 매일매일이 행복한 추억이 될 테니까. 서연이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자. 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천수당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마을에는 따뜻한 불빛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서연과 강우의 발자국이 흘길에 나란히 찍혔습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서서히 뒤로 물러나며 아름다운 강원도 산골의 전경을 비췄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작은 불빛들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은 두 사람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서연과 강우의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휠체어에 묶여 절망에 빠졌던 재벌가 딸이 산골 한의사의 혹독한 치료와 따뜻한 사랑을 통해 다시 일어서는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진정한 장애는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사랑과 의지가 있다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복수보다 더 강한 힘은 용서와 상생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숙의 탐욕과 배신, 아버지의 냉정한 버림, 그 모든 상처를 딛고 일어선 서연의 모습에서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강우와 함께 만든 치유의 공간에서 전 세계 환자들에게 희망을 나누는 그들의 모습은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칠정초 향기 가득한 산골에서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두 사람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